자, 실전사주 22강 상관격 사주의 실전사주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 수업에 대해서 쭉 상관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실전사주에 제가 4개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4개의 샘플 중에서 이 2개의 샘플은 매우 유사한 사주입니다. 매우 유사하죠? 이게 병자생하고 요 병술생은 딱 10년 차이죠. 10년 차이. 여기가 16살 남자, 여기가 26살 남자. 꼭 느낌이 이 사주의 미래가 10년 후가 이 사주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게 보이죠? 근데 이 사주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관경관 형태의 사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2번, 3번 꼬아놓은 상관경관 사주거든요. 이거 2번, 3번 꼬아놓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게다가 그 무섭다는 겁재 상관격이거든. 그 무섭다는 겁재. 상관의 파워가 2배로 나와요. 이게 겁재 상관격이에요. 상관의 파워가 2배로 나온다. 겁재 상관격. 겁재에서 투출된 가상관격. 이 상관격도 뭐 진상관격, 가상관격이라는 구분이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구분이 있다 정도로 보는데 월지가 상관이면서 거기서 상관 투출되면 진상관격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월지가 상관이 아닌데 상관 아닌 것에서 천간으로 상관 투출되면 그거는 가상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와 근데 보통 상관하고 겁재가 합쳐지면 그 상관의 능력의 폭발력이 엄청나거든요. 보면은 상관적인 행동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겁재들과 막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요소죠. 그러면 그런 사주는 대중선동력이 대단하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선행자들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겁재상관격이다. 이 사주는 좀 되게 아이러니한 사주인데 제가 좀 이따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비슷한 사주들의 데이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이건 거의 유사사주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유사사주. 이 청소년의 사주인데 거의 유사한 사주가 한 30대, 20대, 40대 정도의 사례가 있으면은 이 사주가 미래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한 단계를 알 수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내용들은 다르지만 저는 이 사주를 얘기할 때 선천적 운명성과 후천적 운명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선천적 운명성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주고요. 후천적 운명성이라는 것은 그 선천적인 사주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여 갈고 닦아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령 뭐 기가 막힌 강아지, 족보 있는 강아지를 데려다가 우리가 막 개판 5분 전으로 키웠더니 똥개보다 못한 개가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똥개보다 못한 개 동네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정말 잘 훈련시켜서 귀족 강아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천적 운명론인 이 사주 명리학에 너무 자신의 한계를 긋지 마라라는 게 저는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주의사항으로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안 돼. 팔자가 이 모양이잖아. 이게 일종의 선천 운명의 후천 운명을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아 어차피 똥개잖아. 야 똥개가 키운다고 명품 강아지 되냐. 야 그냥 똥이나 줘. 뭐 이런 거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선천 운명인 사주와 후천 운명인 후천적 운명성인 우리의 이 사주 활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뭐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사주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 선천적 운명성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20% 미만 정도로 봐요. 20%. 뭐 80%나 70%가 아니라 명리학자가 20%래. 저는 20%라고 봐요. 아, 명리학자가 20%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2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주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어. 왜 못 벗어나느냐? 벗어날 수 있어. 초월할 수 있다고. 늘 자기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화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의도되지 않는 일에 끌려가고 있다. 나를 바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끌려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제어해라. 그러면은 이 사주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 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정주영 회장님이고 뭐 누구는
뭐 쌀집 주인이고 뭐 누구는 동사무소 직원이고 하는 게 같은 사주인데 사주 활용이 다르다. 물론 뭐 태어난 집안이라든가 부모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주 전체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 풍수 지리도 있을 수 있고 부모 환경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영향도 있고 또 사주 못지않게 강한 게 카르마적 영향력이라고 인과응보의 법칙, 카르마적인 영향. 근데 우리가 사실 사주만 가지고는 카르마를 알 수 없잖아. 전생에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이번 생에 무슨 카르마를 풀어야 되는지. 그 카르마가 되게 강력하게 작동을 해버리면 갑자기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아싸 오늘 첫날 출근이다 하고 대기업에 출근하러 가는 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반신불수 걸려가지고 이후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일이 생긴다고. 제가 3년 전에 사주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기업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 드디어 20대 그 중후반의 청년이. 근데 출근하는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 걸렸어.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나하고 상담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반신불수가 됩니까? 이 좋은 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주에 멀쩡해. 사주는 멀쩡하다고. 뭐 약간의 흠 정도는 있어도 이건 사주 문제가 아니라 카르마 문제인 거야. 카르마 문제. 근데 이게 사주보다 카르마가 상위법이라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천적 운명이 20%의 사주고 후천적 운명은 우리가 그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개운해 나가느냐, 사주를 지혜롭게 사용해 나가느냐, 이게 저는 후천적 운명성이다.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측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내 사주 나쁘다 하고 단정 짓고 나는 안 돼 라고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 이거 아니다. 극복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잘 넘어가야 된다. 이런 요소로 보는 거예요. 자, 상관격의 사주들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과 설명드릴 사주들은 사실 진상관격이나 상관격이 오리지널 스탠다드적인 모습은 없고 대부분 여러 가지가 혼종으로 섞여 있는 형태의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적인 실전 사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보게 되는 다양한 에너지 기운이 섞여 있는 상관격 사주들에 대해서 이 바리에이션 버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상관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째, 남자분 사주인데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년 갑신월 기묘일 을축시예요. 을해년 갑신월 기묘일 을축시. 이 사주의 남자분 사주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지금 을해년생인데 26 정도 됩니다. 27인가? 그래요. 특이한 점이 월지상관인 건 맞아. 생지상관이야. 생지상관. 뭔가를 하려고 달려나가는 생지상관이야. 월지 생지상관인데 나머지 글자는 죄다 관성으로 채웠어.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죠. 핵심 자리에는 상관이 있고 많은 것은 잘 보이는 자리와 많은 것은 정관이 차지했어. 이거 국회에 비유를 하면 딱 어떤 느낌일까? 국회의장 자리에는 야당이 차지했는데 국회의석은 전부 여당이 차지했어. 뭐 이런 거잖아. 그쵸? 뭐죠? 국회의원장은 야당인데 뭐 국회의원 대다수는 여당이야. 뭐 이런 형태. 그러면 이게 상관격이야? 정관격이야? 이렇게 되면은 상관에 기반한 정관 활용 사주예요. 상관이 정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정관 주장하고. 상관성을 발휘하는데 나는 정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관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핵심 동력은 상관이니까 상관이 판을 끌어간다라고 봐야 돼. 그럼 일단 직업성 자체는 상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상관성이면은 창의력, 뭐 영업 능력. 근데 지금 상관이 재성을 받고 관성을 받으니까 이 사주는 그래도 상당히 순리적으로 보고 있죠. 상관이 먼 곳에 재성을 생하고 이것이 관으로 투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상관을 청년기에 쓰다가 결국 나도 관을 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가 혁명가락으로 하면 혁명을 해서 윗대가리들을 다 때려잡읍시다. 그래놓고 좀 있으면 자기가 윗대가리 되는 거야. 윗대가리를 때려잡기 위한 윗대가리야. 바로 내가. 김정은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는 김정은보다 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은 거죠. 이게 스탈린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는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같은 요소인 거야. 지금 이게. 상관이 잡으려고 하는 정관들을 잡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강한 평관을 쓰겠다라는 지금 측면인 거니까 이런 형태가. 사주의 형태를 제가 뭐라고 제안을 드렸냐면은 상관이라는 것은 전문 기술성을 써라. 전문 기술성을 써서 지금 관이 많죠. 이렇게 관이 많을 경우에 주의사항.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이 직장, 저 직장, 요 직장, 조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전문 기술을 획득한 다음에 여러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라. 여러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라. 거래처가 그렇게 되면 이 관은 거래처가 되는 거죠. 나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고 여러 거래처를 상대하라가 되는 거죠. 또 이사주는 나도 평관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이렇게 되면 내가 사장 되겠다는 뜻이죠. 여러 거래처 관을 상대하는, 근데 요 정관이 어떤 정관이야? 갑기합하고 있는 정관이 상관위에 올라선 정관이니까 기술 쓰는 정관이란 뜻이죠. 기술 조직. 근데 생지니까 이동, 왔다 갔다, 뭐 영 맞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무슨 이동 서비스, 무슨 뭐 출장, 무슨 뭐 차량 정비, 뭐 아니면 뭐 무역, 뭐 외국과의 뭐 소통, 뭐 항공, 기차, 뭐 약간 이런 듯한 물상을 가지고 있죠. 돌아다니는 정관, 식신 기술 쓰는 정관이란 뜻인데 지금 이사주가 좀 보면은 지금 20대 신사대운인데 이사주가 지금 다음 대운으로 가면 요 상관성이 천간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을경 합되는 거는 괜찮은데 경금이 간목을 탕 때리는 일도 종종 생길 거라고. 아 물론 을경 합을 하니까 을경합으로 딱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맨날 잡히겠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씩 탕 치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요게 경진대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상관성을 천간으로 들이댔다가 정관이 깨지는 일이 생기다. 이 평관정관 섞여 있는데 상관 썼다는 것은 지금 인질범하고 그 테러범하고 인질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테러범 잡다가 인질도 한 명 죽인 거야. 지금 이런 상태. 이해되시죠? 이게 뭐야? 상관 합살했는데 옆에 정관도 다치잖아. 자칫하면은. 이거 뭐야? 테러범 5명 잡았는데 인질 1명 죽었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 이거 심할서 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처리가 아닌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장 조직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요 32 경진대운에 공을 2-3개 세웠으나 한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직장 조직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 조직을 상대하라. 상관경관사주는 제일 좋은 게 직장 조직에 충성하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조직을 상대하라. 내 고객으로서 가서 직장 조직 가르쳐라. 컴퓨터 AS 센터 요원 회사에서 부르면 전속 계약돼 있는 회사에 가서 컴퓨터 서버를 쭉 만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여기 온도 조절 좀 잘하시고요. 컴퓨터에다 이상한 바이러스 심지 마시고요. 절대로 보안 유지하시고 반드시 바이러스 프로그램 작동시키세요. 안 그러면 저 다음에 와서 화냅니다. 뭐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이제. 이게 관 가르치는 사람이다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잠깐 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위에 상사를 탁 들이받고 에이 들어와서 안 해! 하고는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게 지금 얘가 작동한 거야. 얘가 작동해서 이렇게 되면 규칙과 제도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여기 조직이 잘못됐다. 여기 왜 일을 이렇게 시키냐. 이런 등등이라고요. 뭐 일을 왜 이렇게 시키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등등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윗사람을 들이받고 나왔다. 이미 식신상관 청간 금대운이 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직장으로 삼지 말고 내 거래처로 삼으라.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이분이 무역 전공을 했는데 지금 보세사라는 것을 준비를 한대요. 제가 보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제 무역계통에서는 관세사라고 들어는 봤는데 관세사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쪽의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문 기술 직종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분야로 여러 클라이언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본적으로 이게 식신 제살이나 상관 대살, 상관 합살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전문 기술로 관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문 기술로 관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럼 나는 전문적 기술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무역회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거나 풀어주는 형태. 전문 기술을 가지고 묘신 귀문으로 자기관, 이게 기술을 내가 귀문으로 잡은 거잖아. 기술도 쓰면서 나도 하는 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보통 내 사무실 차리고 여기 있는 관들은 나의 거래처로 쓴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무역회사에 무역회사에 들어갔다가 들이받고 나왔다. 자기의 전문 기술을 만들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평생 기술로 가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관격들이 잘 돼 있는 경우들은 평생 기술 개념, 자기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관념으로 보는 거죠. 현재 보세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사주가 지금 신사대운 중인데 이 신사대운의 대운 미션이 뭐냐면 이 원국에는 원국 미션이 있죠. 이 사주의 원국 미션은 뭘까? 이 영혼이 이런 사주를 짠 이유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상관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이관, 저관들을 경험해 보라 같은 뜻이죠. 그러면 내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 전문 기술과 연결되는 이 회사의 문제도 처리하고 요 회사의 문제도 처리하고 조 회사의 문제, 요 회사의 문제도 처리하다. 그리고는 그 관을 나도 가져보라고 돼 있죠. 너도 책임자가 돼보라라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 식상이 있고 일지나 일시주에 관성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기술 책임자 같은 거예요. 기술 관리자. 기술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니다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죠. 기술자들을 부리고 있는 관리자인데 나도 젊을 땐 그 전문 기술을 부렸던 사람, 활용했던 사람이다. 역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교통, 무역, 수송 뭐 이런 쪽이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신자진 운동을 하려고 해내니까 돈과 관련된 돈 벌려고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운이 기술이 인성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성에 기반한 기술을 쓰라는 소리니까 인성, 자격, 공부, 면허 등과 관련돼서 올라온 기술을 쓰라. 현재 신사대운은 자기 개발하라.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기 기술 능력을 성장, 성숙, 경험, 노하우 쌓아서 갈고 닦아라라고 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 사주가 신금상관을 쓰고 있는데 천간에서 이 매울 신자에 천간 식신이 뜨게 되면 이런 걸 보고 초점 흐려지다 정도라고 얘기해요. 초점 흐려지다. 원래 나는 신금이나 경금을 쓰는 게 제격인 사람인데 시대의 교란으로 일시적으로 보석신금 식신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는 20대에 신금 식신 쓰다가 경진대운으로 가면 원국에 있는 경금과 대운에서 들어온 천간 경금이 맞죠? 경금 신금이 위아래가 딱 맞죠? 이런 경우를 초점이 맞춰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경금의 기술을 가졌더니 신금 사회에서 제격이더라 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상관 합사를 하기 때문에 나의 기술을 전용으로 쓰는 조직을 만나게 되다 같은 거죠. 나의 기술을 전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뭐 무역에서 쓰는 무슨 전문 크레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무슨 회사와 전속 계약 몇 년을 맺어가지고 이 회사의 모든 크레인 장비는 내가 다뤄주기. 이 회사의 무역 관련된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해주기. 이런 게 요게 상관 합살이다. 전속 계약도 된다. 먼 곳에 있는 평관 조직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정관 조직을 함께 사용한다. 근데 편관 조직 쓸 때의 기술은 이거 써야 되고 정관 조직 쓸 때의 기술은 이건데 이 경금을 쓰게 되면 외국에 있는 평관 조직과는 잘 맞는데 나의 방식이 국내에 있는 요 정관 조직과는 그 방식이 잘 안 맞는다. 그럼 이게 외국 애들은 다 이 방식 쓰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애들은 이 병신들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상상을 해보면은. 그렇게 갈 것이다. 아무튼 이 전문 기술을 천간으로 올려서 활용하라는 뜻이죠. 이게 기술 활용하라.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다. 많은 관들이 이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인묘진 목월에 금들이 많은 거하고 신유술 금기운의 목들이 많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인묘진 목월에 금이 많은 것은 지금 씨앗 뿌리고 씨앗이 막 자라야 되는데 지금 칼춤을 추겠다는 지금 소리죠. 이런 경우에는 휘두르지 않아야 될 칼을 지금 과도하게 휘두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다음 신유술의 가불은 추수를 해야 되는 가을 시기의 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듬어 마땅한 관이라는 뜻이에요. 인묘진월의 천간관은 막 자라고 있으니까 어쭈쭈쭈 잘 자라라 해야 되는 상태고 가을 같은 경우는 야 그만 자라 이제 다 베야지 이제 수확하자 결실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주에서 이 정관들은 당연히 이 베어 마땅함이 반당하다. 이게 상관의 계절이니까 상관의 계절 속에 평관 정관이잖아. 정관 평관의 계절 속에 상관이 아니고 정관 평관의 계절 속에 상관이면 그거 나쁜 놈이지. 정관 평관의 시대인데 왜 상관이 설쳐?
아니잖아. 이건 상관의 시대. 상관의 시대의 정관 평관은 바뀌어져야 되는 회사들, 내가 고쳐줘야 마땅해야 되는 회사들. 이렇게 되면 내 상관이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을 갖는다. 필요한 상관이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주. 여자분 사주인데 사주가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강렬하죠. 임신년생이니까 30살이고요. 임신년, 계묘월, 계묘일, 갑인시. 계묘월, 계묘일, 갑인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내 앞에 선행자가 있고 식신격입니까? 상관격입니까? 그러면 월지는 식신인데 뒤쪽에 상관으로 또 투출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변형되어 있지만 상관격이 맞죠. 근데 뭐 식신 상관격이 뭐가 중요해?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는 거지. 식신에 기반하여 식신이 상관으로도 활용된다라는 뜻인 거죠.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천간에 드러낼 때는 상관적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해줄게 라는 형태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식신을 쓰는 디자이너는 저는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저랑 계약하세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상관 쓰는 디자이너는 뭐라 그럴까?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디자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추세가 유행이던데. 손님도 그거 좋으시죠? 손님이 원하시는 걸로 제가 맞춤해드릴게. 이런 게 상관 쓰는 모습이죠. 이 사주는 식신도 쓰는데 상관도 쓰고 있죠. 자, 이러면 이 사주가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주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형태가 되고, 관성이 들어오면은 나의 재주와 능력을 관에 납품하거나 관을 고쳐주는 컨설팅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이 사주에서 이런 형태들, 인성으로 식신을 다듬고 있는 형태는 이게 다듬질을 당하고 있는 식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되고 있는 기술, 다듬어져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고,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뭐 스승이 있다는 측면도 되는 거죠. 이분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따로 대학은 가지 않고 바로 20살부터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규 증권회사가 아니라, 이 사주가 좀 관이 약하죠. 정규 증권회사가 아니라 일명 주식 투자계의 고수 사무실. 한 직원 5, 6명 있고 거기 고수님이 있어가지고 고수님이 많은 멤버십 회원들에게 이거 투자해, 요거 팔어, 오늘은 이거 투자해. 그리고 뭐 세미나, 강의, 강의 워크숍 열 테니까 1인당 100만 원씩 갖고 와. 이런 일종의 주식 투자 사무실. 근데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누구겠어? 그럼 이분이잖아. 친구 같은데 스승이잖아. 내 기술을 다듬어주는 분이죠. 이런 사주 형태가 잘 들어가면 도제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도제. 마치 독일의 마에스터 제도 같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조수가 돼가지고 사수, 부사수 해가지고 배워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 딱 도제 스타일이죠. 내 앞에 제1제자, 내가 제2제자죠. 내 앞에 스승님이 있죠. 스승님이 내 기술을 다듬죠. 근데 활용은 내가 하죠. 기술적 환경에서 활용까지 내가 하죠. 그럼 이 사주가 만약에 천간에 기토 들어오면 대박이죠. 천간 기토 들어오면은 갑기 해가지고 대박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언제가 가장 좋은 운일까? 이때를 한번 보죠. 기묘, 기해대운. 겁재가 평관 들고 오는데 천간의 평관은 갑기압으로 나의 상관적 재주에 맞춤을 하죠. 평관이 들어와서 너 우리의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식신 말고 상관, 당연히 평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맞춰드리죠. 그랬더니 이 평관이 겁재의 인프라를 우르르 달고 왔더니 이 편관이 밑에 있는 내 재주와 재능을 마구 키워주더라. 이런 느낌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런 거죠. 뭐 한국에서 조그만 기계 공장, 무슨 뭐 기계 설비 공장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근에 주한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에서 그 자네 기술 되게 좋은데 우리 그 주한미군의 찌프도 좀 고쳐줄 수 있겠나? 우리는 트랙터 고치는 곳인데 원하신다면 주한미군 찌프 우리가 다 고쳐드리죠. 그러면 우리랑 전속 계약 맺겠네. 근데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거기 있는 찌프를 모두 수리할 수가 없네요. 뭐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 다 지원해 줄게. 이게 왜 겁재가 와서 해묘합, 해인합하게 되니까 미군 부대 덕분에 기계도 10대 더 사고 미군들이 와서 일도 도와주고 막 일손도 더 늘리고 사람들도 우르르 동원이 되면서 요 기토에 딱 맞는 일을 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가 기해대운이 앞으로 한 6, 7년 후가 올 텐데 기해대운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앞으로 한 어디 보자. 기후년이 들어올 거니까 다음 기토가 기후년이죠. 한 8년, 9년 정도 후에 들어오죠. 7, 8년 후에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고수, 그 분야에서 상당히 알려주신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투자 고수의 사무실에서 10년 동안 그분의 일을 도우면서 주식 관련된 일을 배웠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분 밑에 있을 게 아니라 나중에 기해대운이 오면은 어떤 큰 조직 같은 데죠. 큰 조직과 전속 계약을 맺어서 그 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곳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형태라기보단 그것과 계약을 맺어서 전담마크, 마치 미군 부대의 정비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군 부대의 정비를 지원하는 외주업체 같은 형태로 당신의 재능을 이 평관의 갑기압으로 맞춰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평관이 들어온다는 뜻은 내 앞에 있는 겁재가 해결하기 어려운 존재 같은 거예요. 평관이 들어왔다. 내 앞에 있는 비견. 내 앞에 비견이나 나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내가 가진 상관적 재주로 상관합사를 했다. 보통 이런 경우가 편관이 들어왔는데 상관합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난제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난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나의 재주와 재능을 부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마치 미군 부대에서 한 달에 트럭 30대씩 고쳐다오. 우리는 한 달에 트럭 10대밖에 못 고치는데요. 하다 인력 지원해 줄게.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식신적 방법을 상관적 방법으로 바꾸었더니 이게 고객의 요구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신의 전문 기술 능력을 꾸준하게 나의 스승 선배로부터 갈고 닦아서 나의 능력을 활용하라.